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오전 1시 51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죠. 일부 남아있는 부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다 팔고 다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 방송 하루에 한 번, 주말에는 사실 안 올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다 대응해 드리기는 빡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볍게 남겨두시고, 그리고 단타적인 측면들도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번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섬세하게.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2024년 1월이 넘어오게 되면 아마 흐름이 좀 바뀔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작년 10월부터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벚꽃이 필 때쯤, 그러니까 한 4월 초, 3월 말, 4월 초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세린메이라고 해서 5월이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쯤 보면 지금보다 좀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바닥을 다지는 그림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를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면서 또 그렇게 자꾸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지켜주셔야 될 거, 비싼 가격에서 매수하지 않겠다, 또 한 번의 교훈이 얻게 됐죠. 그죠? 그런 것들 좀 지켜주시면 되고, 비트코인 같은 코인 시장은 또 괜찮아질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심리하지도 않으시고, 주식 시장도 안 좋지만 나아질 겁니다. 네, 지금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니까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서 세부적인 차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될지, 그런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오늘 수요일 뉴스는 아니고요, 어제 뉴스입니다. 화요일 뉴스입니다. 그런데 좀 봅시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구입 부담 줄어든다. 네, 지원금 상한 폐지. 사실 지원금이라고 해도,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요금이 굉장히 비싸죠. 물론 지금도 사실 성지 이런 데 찾아보면 좀 싸게 살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요금제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시지원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고, 예전 로트 20 울트라인가요? 제가 이번에 24조 구매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송을. 내일 모레 26일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래 한 3년 넘게 썼으니까. 아무튼,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 요금 그 자체가 요즘 7만원씩 막 되지 않습니까? 통신 요금 자체, 기본 요금 자체가, 거기서 공시지원금을 100만원을 받는다고 쳐도 한 달에 10만원 가깝게 이제 돈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저렴한 건 작업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형을 고집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가시면 미개봉 중고폰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사셔가지고 알텔폰에다가 등록하시는 거예요. 알텔폰이 사실 요금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런 건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데이터를 이제 15기가에 무제한 3메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에 이제 통신요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아낄 수 있겠죠. 3,3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공용 데이터 많이 쓰지 않으신 분들, 어쨌든 얘들도 무제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들 좀 느려서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요금제를 좀 6개월마다 1시간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바꿔줘야 되나 좀 번거로움도 있지만, 어쨌든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지하기도 편하고, 그죠? 한번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양해 말씀드릴게요. 휴일에 대형마트에서 장보고 지방서도 새벽 구성 받는다. 그쵸? 대형마트, 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신세계 같은 경우도 조금 만능을 좀 했더라고요. 이마트,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줄이려던 현금성 지원 예산 국회가 늘렸다. 그쵸? 정부는 줄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정부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원래 현직 대통령은 다 욕을 먹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 정부에 유일하게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정책이 금융정책들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정책에 제일 민감하게 보는데, 추경호 씨가 하는 계산들이 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금투세 폐지도 그렇고,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지원 예산, 포퓰리즘 관련 이런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저희가 이제 예술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원 사업에 저희가 탈락했거든요. 원래 받고 있었다. 원래 2년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잘라버리더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오면서. 그리고 사실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탈락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탈락됐다고 왜 탈락했냐고 막 난리를 친 사람 많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정부에서는 사실 포퓰리즘 아직 최대 여당이 아직 민주당인 걸 알고 있어서 민주당 계속 돈을 쓰고 있는데 돈 딜레마입니다. 그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주식해봐야 될 부분이다 하고 내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연장 근로 위반 기준이 바뀐대요. 1시간 1일 8, 8시간에서 일주일 4시간. 그래서 뭐 좀 몰아서 하고 몰아서 쉬고 이런 거 괜찮네요. 그쵸? 고소득자의 열등제에 대한 아이 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많이 벌수록 안 낳는 게 아니라 이게 맞벌이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를 놓게 되면 이 일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낳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비출산 부분 문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회수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담보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몇 살, 예를 들어 20살 이상까지 키웠다 하고 하면 그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쩌면 허경영 씨의 공약이 맞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 대선 때 정말 윤석열도 못 찍겠고 이재명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여당, 그 국민의힘에서 만약 홍준표 의원이 올라왔으면 홍준표를 찍었을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낙연 의원이 올라왔으면 이낙연을 찍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도저히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경영을 찍었거든요. 찍고 왔는데, 제일 골치 아픈 건,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우리가 당장의 삶은 나아질 수 있었겠죠. 서민들의. 왜냐면 복지지역 정책을 많이 실시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그 정책이 우리가 바닷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 받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바닷물이라고 이거. 근데 받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다 죽을 맛이죠. 자영업자분들 나아진 삶 나아졌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바닷물을 받아 먹으면서 제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스스로 몰랐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때 가장 좋은 정책은 은행을 조지는 거였어요. 은행을 조져가지고 너희들 이자 2년 동안 받지 마. 또는 5년 동안 받지 마. 그렇게 해줬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건물주들의 압박을 넣었어요. 월세 받지 마. 왜냐면 건물주들도 인생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월세를 안 받으면 은행이 대출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낮춰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월세 부분이거든. 인건비는 줄이면 돼요. 안 해도 되고 자기는 혼자서 하면 돼요. 자기 사장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는 월세에 대한 감면을 주겠다. 월세 감면 되면은 건물주에게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대출을 갚는 것들 무이자로 그냥 2년 정도 연기할 수 있는 걸 주겠다.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됐다는 부분이지. 근데 이게 지금 지원금을 50만씩 100만씩 주다 보니까 안 받아야 될 인간들이 다 받아 처먹었단 말입니다. 물론 저도 받았습니다만 뭐 돈 100만원 받은 게 그게 뭐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달치 월세 정도니까 뭐 나쁘진 않았겠지만 또 크게 하셨던 분들은 몇 천만원씩 월세를 가셨던 분들은 정말 타격이 컸단 말이에요. 그게 생계에 완전 문제가 될 정도로 좀 샜는데 아무튼 그렇다. 네. 인터넷은행 주담대 11조 급증 배대면 갈아타기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고요. 주담대 온라인 화승열풍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바닥 쳤다고 보기 어려워. 그렇죠? 아직 바닥 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당연하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멀어져. 외국 이탈 가서.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다는 공식이 안 맞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자기네들 주식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계의 돈을 빨아먹게 되거든요. 아직 달러가 최고 가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 애들이.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아직 다 튼튼하니까 그 계속 붙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급변하게 될 겁니다. 경제 시장, 세계 경제가. 네. 뭐 최악된 2300선까지 미끌? 최악이 아니에요. 2300짜리 최악이 아니에요. 190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코스피는. 근데 코스피는 버티면 올라가는 부분이다. 라고 그런 거는 어쨌든 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처음으로 설레발 칠 필요 없습니다. 역시나 코스피도 봄에 3월 지나서 보십시오. 지금은 천천히.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GS건설 벌어먹었던 거 다 토했습니다. 지금 다 토했는데 이거 다시 번져 놨더라고요. 14,000원의 평단이 지금 14,000원 됐더라고. 14,000원 여러분들께 팔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좀 좋아 보이는 정보 잘 안 팔거든요. 깨쩍 모아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배당금이 4월달에 나오겠죠. 배당금으로 오면 다시 또 놓아가지고 다시 또 주매를 하든지 그렇게 전략을 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찍게 빠져봤자 주식이야 몇백만원 밖에 더 빠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코인 하던 사람들인데 주식이야 뭐 감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평가 때 뭐 꾸준히 모아가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놈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한 2만원 넘어가면 팔라고 나중에. 증시자체 왜 줄이나 했더니 개미 상당수가 수도권 2040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11년 전 아베 가시면 주주치단 위고원정시 전장 찔렀다. 일본은 미국이랑 더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주주친화 정책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융정책 중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는 아마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 됐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바로 순간적으로 떨리면 있겠지만 바로 막 유턴해서 뭐 추세 상승하고 이러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겹쳐서 한국 증시의 힘을 바라보고 중국 증시가 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미국이랑 중국도 뭐 제가 보기에는 전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중국산 대체할 뾰족한 수가 없다. 당연하죠. 가성비가 중국산이 최고라니까. 여러분들 중국산 욕하지만 중국산의 가성비를 따라올 제품이 있나요? 솔직한 말로. 없단 말이에요. 샤오미 제품들 진짜 저렴하고 쓸만하잖아요. 엄청 좋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 가격에 그런 거죠. 걔네들이 이제 국민성이 조금 아직까지 이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부자들과 이런 것들 의식수 수준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들의 대체적인 그런 자원들이 찾아야 될 텐데 인도 시장이 아직까지 대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투자가 되면 중국산에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산이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이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K배틀 올해도 순고리면 내실 따지기. 네, 그렇죠? 이번 달 좀 이따 에코프로 관련 주식들을 볼 텐데 결국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날치던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했죠,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게 우리 주가를 보고 계시더라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한 번 더 갈 것 같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싼 가격이란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고 지방건설사 이제 속대밭 됐다. 난리가 났다, 그죠? 고금리다 보니까 줄줄이 부실 터지고 있고 잘 버텼거든요. 제가 우리 금리를 왜냐면 우리가 금리를 한국 정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얘가 터지게 되면 뭐 건설사들 망해라 이를 뜨고 있지만 이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얘네들 지금 여기 입주하기로 했던 우리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개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유튜브나 챗 그냥 닉네임 얼굴 가리고 이름 가리고 악플 다는 새끼들 욕하는 새끼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인상을 가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 이게 1박 2일부터 생긴 그건가? 정말 화가 납니다. 예전에는 좀 어리석은 분들에 대한 분노가 있겠다면 지금 사악한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어쨌든 돈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잘 버텼는데 여기는 돈을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터지면 연금부터 터지거든요. 또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좀 되네요. 봐봐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회라는 거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좀 안타깝지만 터지고 나고 뭐 쭉쭉 하면 그 중에 살아남는 회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의 입지가 더 높아집니다. 2008년이 리먼 브라더스 때 우리 우방이라는 회사들 그리고 태왕 이런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 태왕은 그때 문 닫은 거 맞나? 청구 당시에 엄청 큰 건설사들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애들 대형 건설사들이 살아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상황에 때 건설주들을 계속 유심히 보시면서 내실 좀 따져보십시오. 아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내실 좀 괜찮을 겁니다. 내실 따져보시면서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망하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으셔가지고 투자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얘네들은. 네. 비싸, 그쵸? 집값 비싸죠. 안 사죠.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문재인 씨를 되게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좌파분들. 저는 이낙연 씨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문재인은 싫어요. 그걸 너무 이용하는 듯한, 이재명은 더 싫고, 너무 이용만 한다는 거지. 근데 뭐, 싫다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집값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깁자수 찾기 위해서 그런 규제 정책을 취했는데 거기에 양도세 증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양도세 증가, 거래세 양도세를 엄청나게 올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문을 잠궈버립니다. 거래를. 그러고 나서 집값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계속. 그걸 이득을 벌려고 효과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사.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집값이 올라버렸는데 양적 완화를 같이 겹쳐버리고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죠.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면 제가 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아닌 다른 규제를 취하면서 이걸 갖다 대는 거야. 얘네들이 집값을 잡을 목적이었다면 거래세는 낮췄어야 됩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그러면 물량이 터져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들고 있는 게 부담이 되고 팔면 부담이 적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 권량이 쫙 풀리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될 텐데 이 새끼들은 거기서 올려버립니다. 이건 집값 올리기가 수작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싫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집을 만약에 구매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좀 떨어지고 만약 거래세를 줄여준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은 구매하신 쪽으로 아마 잡으시면 또 괜찮을 겁니다. 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뉴스로 좀 시간 조금 떼어봤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볼 게 없어요. 네, 그게 볼 게 없어서 그래요. 환율은요, 네. 134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지금 금리가 안 좋으니까 인하할 가능성. 제가 금리가 왜 오르지 계속 고민했는데 한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 경기가 강하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 아직까지 버틸 거야.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민망해라. 네. 버틸 거야. 그런 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율이 좀 오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환율은 그거랑은 좀 별개인가요? 어쨌든, 일본 환율은 그냥 9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법 수준이죠. 그죠?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죠? 사실 요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져서 조정을 좀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 요 다음 봉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을 때는,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강력한 양보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숏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다가 뒤로 한 발 물러가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숏포지션을 노렸던 분들, 만약에 여기서 노리셨던 분들 계셨다면 여기서 돌아갈 땐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손절 꼭 하셔야 돼. 다이버스 나와버렸어요. 상승.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노래. 저는 여기서 죽어도 록을 노리지 않을 거거든요. 얘가 2만 포인트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날것의 생생한 방송 환승 차트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이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조정의 모습이 아직까지 떡락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가 요 추세가 있고요. 요 추세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깨졌고 요 봉우리를 짓고 요 첫 추세를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좀 나와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빠지는 그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힘들어. 아시겠죠?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를 코스피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제 코스피 오브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2480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2490 정도까지 반등을 했어요. 충분히 체결이 됐던 부분이겠죠. 쉽다, 그죠? 이런 건 쉽다니까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이걸 맞추니까 요런 반등 맞추는 게 쉬워요. 근데 요런 반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서 막 가서 막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야. 어쨌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건 나는 몰라. 그죠? 근데 여기 와주면 땡큐인 거지. 그 여기 깨져주면 땡큐예요. 이제는 이제 한국은 빠져서 땡큐존으로 들어간다니까. 한국 경기가 안 좋다고요? 네, 안 좋죠. 미래도 불편하다고요? 안 좋죠. 당연하죠. 노동력이 불구하고 이제 세금 때문에 밑에서 세금을 걷어서 위를 복지를 지금 오금을 쓰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니까. 2030년이 넘어가야 대화가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고점 한 번 정도 더 넘어갈 거라고 봐요. 한 번 정도는. 문제는 이게 넘어갔을 때 그때 와서 역시 한국 대한민국 위대하다 이지를 떨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물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조금만 더 빠져주면 매수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뭐 지금은 아직은 늑석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CLTL, 그렇죠. CLTL이 역시 저렴한 전기차 힘이죠. 그래서 CLTL이 움직여야 된다 했잖아요. 그지? 네. 에코프로 봅시다. 에코프로 HN, 네, 박살 났죠. 에코프로는 어디 갔냐? 에코프로 BM인가? 결국은 박살 나잖아요. 야, 뭐 어쩌라고. 그죠? 너희들이 몰라서 현대차에 어쩌고 얘가 글로벌 아우씨 진짜 그 악플 달는 새끼들 보면 제가 이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기아차 시청이랑 안 먹어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 어쩌고 기업이고 얘는 어차피 미래에 발전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러면서 공부해라 무식하다. 지금 배터리 아저씨 쏙 들어갔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터리 아저씨 없잖아. 에코프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반등 여기서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욕 좀 하기. 이 병신 새끼들 아직 그대로 다 처물려 있어. 이거 지금 봐봐. 여기 얘네들 있잖아요. 다 처물려 있어 지금. 이 거래가 터졌잖아. 얘네들 지금 그거란 말이야. 인마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만원 떼오게 되면 한번 사보든지 하자. 나쁜 회사 아니라니까요. 그걸 좋은 회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쁜 회사 이렇게 안 움직여. 나쁜 회사는요. 누구처럼? 나쁜 회사라기 설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움직여요. 영풍제지? 이 청기가이라는 양반 이거 십몇만원 간다고 이거 난리를 치더만. 내가 요때 다 10만원에 단타 이야기 드렸지 요거. 참 한심합니다. 그죠? 자, 이마트 볼게요. 자, 이마트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마트가 사실 요때 우리가 매수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거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마트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마트, 그죠? 저희도 이거 이마트를 이제 관심있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봄부터 해가지고 뭐 이마트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8, 9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문제 여기서 이제 이마트가 영업을 잘 해서 발달을 시켜서 쿠팡이라든지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를 견제하면서 이마트만의 경쟁력 상승해서 12만원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된 부분은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됐으니까 이마트 물려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잘 빠져나와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 그림도 충분히 각오를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그림이 있다, 그죠?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도 해요. 충분히 대응되셨을 수도 있고. 자, 셀트리온 20만원 넘어갈 때부터 안 보겠다는 여러분들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제는 또 높은 알면서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한센마을 듣고 여기서 사셔가지고 20만원 파셨던 분이 계시다면 또 발 하나 넣어놓고 구경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왜? 조정이 나왔잖아, 싸졌잖아. 쉽다는 싸졌으니까 발 하나 넣는 거야. 여러분들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으면서 바쁘잖아요. 이 근무의 시간 아닙니까? 이거 갖다 저점을 잡으려고 감히 못해요. 그러니까 발 하나 넣어두고 여기 깔아두세요. 요거 뭐 예약 매수를 깔아두든 말라면 넣어두든 깔아두시고 나서 툭툭툭툭 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주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크게 상상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는. 봐봐, 보스코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장이 어쩌고.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아저씨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이 뭐 금양에서 뭐 유대한 이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죠? 물론 이때 상승해서 이때 잡으셨던 분들 괜찮은데 이게 맨날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는 괜찮아요. 소신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등장한단 말이야. 제가 얼마 전에 저 비트코인도 그랬죠. 이제 와서 1억 간다고? 아서라 친구들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K카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네. K카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K카도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카도 포트폴리오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K카 괜찮네. 오케이. 이런 거 보고서 이때 사면 되잖아. 저 회원분들께 추천을 조금 드려야겠네요. 자, 코인입니다. 코인은 5,400만원 왔습니다. 5,400만원이 와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사고 싶지. 네,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5,500 정도까지,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때도 사실 5,900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안 왔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굳이 말하자면 틀린 거게 되겠지. 근데, 뭐, 글쎄요. 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애초에, 우리가 이때 5,500 정도까지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노리는 거 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네임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먹고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이쯤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먹고, 지금도 충분히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종목은 다시 55를 손절로 다 배팅 해보셔도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조금만 먹고 나오면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체한다니 많이 먹으면 요즘 이 종목들은 살짝 먹고 나오는 정도 생각해 보시고 54.5에 54.6에 반드시 손절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손절 없으면 뚝배기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잘못하면 손절을 잡고 들어갈 때가 있고 손절 안 잡아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우리가 요 저번에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도 사실 보면 시황전용방에서 방금 또 여기 말씀드립니다. 5천 얼트코인 단타 가능하다. 12시 10분쯤에.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 타이밍도 우리가 사실은 공방 10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요때거든. 요때 노리는 거야. 여기 보시면 요 상승 지분에 대해 88.6 되돌림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작은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큰 걸로 연결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단정 짓기는 빡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다가 다시 조정이 좀 나오고 뭐 한번 이탈돼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든 뭐 여기 자리를 잡고 버티면서 움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가만히 계시는 게 맞고 5,400만 원이 왔잖아요. 그죠? 5,400만 원이 우리 꽤 오래부터 전부터 기다리던 자리거든. 여기서부터 계속. 근데 지금 드디어 도달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A, B, C의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 배팅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없는 분들은요 발 하나 넣어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떤 많은 분들이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꼭다리 다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 자 이때 팔아라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물량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은 발가락 하나 넣어 놓자. 그러니까 지금의 시드 비중에 있어서 한 20% 정도는 물려있자 그런 생각입니다. 한생 동안 물려있는 부분이고 물려있다기보다는 수익금 일부를 태워놓고 있는 부분이고 쉽잖아요. 이게 되셨죠?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5,400만 원을 왔다.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부분이고 당장 뭐 바로 올라갈 거냐는 질문에 있어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저는 먹을 가능성이 크다. 뭐 굳이 갔다면 갔다가 줬다 다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물렸다가 다시 가든지 뭐 이런 그림에서 단타 칠 수 있는 그래핑이 되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빠져주면 이제는 이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모아가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지표는 나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빠졌을 때 우리가 좀 편하게 모을 수 있는 지표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가 저점일까요? 이런 질문은 제가 감히 답변 못 드리겠고 그런 질문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계속 말씀드리죠. 몰라요. 이게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반대쪽에 나오겠지. 그럼 자 약간 주세도 잡히겠지. 또 빠졌다가 뭐 다시 이 그림 요런 그림 제가 원하는 그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잡고 팔고 잡고 팔고 이렇게 저기 잡고 여기는 안 팔고 버티고 수익 먹어서 6,500 살짝 넘어가는 그림까지 여기 제가 그리고 있는 메인이거든요. 여기 잡았다가 상승을 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뷰의 좀 메인 뷰입니다. 요거 조금 거리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메인 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 변화가 된다면 따로 말씀도 드릴게요. 지금은 마르틴코인들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없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뭐 수위라던가 뭐 그 정도 이런 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시 한번 단타 쳐와도 되겠네. 수입 뭐 요 정도 자리로. 그쵸? 조금 부담스러우면 제끼 안 하셔도 되고 램 같은 경우도 뭐 요 정도 잘못 단타들이 조금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네요. 뉴스자는 보고 계실라나? 내가 다 팔아라 그랬다 이거. 병신 여기서 물 태워가지고 간만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그냥 골로 가는 거지. 항상 그렇긴다니까 사람이 사야 될 때 안 사고 이제 물량 줄이려 할 때 그때 사고 싶지. 아유 진짜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타까움에 나온 욕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저보고 맨날 이놈의 왼수야 그랬는데 바람이 새니까 왼시야 그랬는데 내일 할머니께 안부전을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얘기 나눴으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열심히 또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가볍게 지금은 근데 우리 작은 부분 있잖아요. 좀 실력 되시는 분들은 5분 봉 정도 켜놓으시고 이런 역헤드 숄더거든요. 작은 역헤드 숄더거든요. 거래량 터지고 줄고 팔리고 이거 오늘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420 정도 한참 잡고 요 자리에서 반등을 잡고 한 5,450에서 5,500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렸거든. 사실 이게 나중에 뭐 패턴을 보면 하모닉 패턴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습해 보시고 그래야 나중에 큰 걸 또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보장에 또
또 강해야 또 진짜 진 트레이더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또 다시 한번 적금식으로 천천히 또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